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6일 늦은 밤 시간입니다. 요즘 미국 국채 금리 인상 문제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상당히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와 함께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근래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조금 오르면 팔려고 하는 분들, 또 몇 달만 보고 몇 달 앞만 내다보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아무리 짧아도 3년, 4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기본이 퇴직 후에, 은퇴 후에 나이 들어서 그때 생활비 쓰기 위한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락 구간이 지나면은 인정을 할 거예요. 하락 구간은 항상 생깁니다. 그 하락 구간이 매수 기회라는 것을 하락하는 동안은 느끼질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다시 오른 후에 원래의 가격으로 오르고 그 원래의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면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락 구간에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아마 귀에 잘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봐야만 그때 참 싼 거였구나. 그때 샀어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조금밖에 못 산 것. 그때 내가 망설이고 사지 못한 것. 이걸 후회하게 되는 거구나. 항상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잘 올라가다가 약 10%씩 떨어지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씩 생겨요. 그때는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내가 싸구려 주식, 동전 주식, 이러한 주식이 아니고 1등 주식, 좋은 주식, 미래를 보고 적어도 3, 4년, 5년 이상 모아갈 주식들은요, 떨어지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가 아주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수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단 TSM 매수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TSM이 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어제 무려 4.5%나 올라서 현재 보면 마이너스 14%가 떨어진 거예요. 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약 10%, 9% 떨어졌어요. SOXX ETF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 그것도 삼성전자처럼 10%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0%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어제 1.55% 상승을 해서 현재 계산을 해보면 8.5%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영업실적, 매출, 영업이익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주식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보면 약 32%나 하락을 했어요. 1월 8일자에 보니까 올해 시작하자마자죠. 1월 8일 880달러까지 갔던 것이 600달러도 무너지고 598달러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주들을 보면 약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미국의 마이크론 있습니다. 점유율이 3등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점유율이 세계 72%예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 그렇죠? 10개 중에 7개를 잡고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23%. 그렇게 해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무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메모리 반도체 수요, 여러분들 생각은 앞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까?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거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또 전기차 관련주, 이것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어제 5.45%,
또 TSM 4.5%,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현재 마이너스 7%입니다. 미래를 보고 꾸준히 모아가는 주식들은요, 우리나라는 미국발의 이 주가 등락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발 주가의 그 오르내리는 그 등락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것은 항상 100% 다시 오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요즘에 미국 국채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이죠. 이것이 앞으로 보름을 갈지 2달을 갈지 주가의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것이 안정이 된다면 그동안의 전 고점을 오르고 또 역사적인 고점을 향해서 또 갈 것입니다. 나스닥이 14,000을 넘었다가 지금 한 10% 또 떨어졌죠? 앞으로는 다시 전고점 14,000을 넘어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요즘의 조정기관이 매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지나면 인정을 할 것이고, 앞으로 또 주식 투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러한 조정기관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꼭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 났었는데 마이너스 5%가 났어요. 이거 상심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3년, 5년 노후에 팔아서 팔아서 써야 될 돈인데 뭐하러 지금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합니까? 계속 모아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분명한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지수 상승률, 그것보다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1년으로 보면은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겨우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주식의 앞날을 조금 더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한다 그래도 1년만 보면 30%, 3년 동안 연속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겨우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9만 원에서 8만 9천 원에 파는 게 좋죠? 8만 5천 원에 다시 사야죠. 만 원짜리 주식이 5천 원까지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그 떨어지는 구간에 9천 원에 매도했다가 5천 원에 다시 사면 얼마나 좋아요? 성공이에요. 그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의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이 방법이 힘들기 때문에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는 방법이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요즘같이 주가의 등락이 심한 구간 누구든지 해보세요. 현재 가격보다 팔아서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르죠? 그러면 또다시 내가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팔아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더 싼 가격 오죠? 또 삽니다. 이러면 누구든지 큰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가에 관계없이 꾸준히 사 모아가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요즘에 국채 금리 때문에 내수주, 건설주, 또 여행 관광주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테크주, 기술주가 가장 많은 성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을 넘어서 더 오를 때까지는 이러한 말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다시 이미 오른 후회만 남습니다. 이것은 무한 반복이에요. 만약에 월급장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돈 나오자마자 다음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달 동안에 월급 받았으면 한 달 후에 또 월급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달 동안에 주가를 잘 보고 있다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월급생활자 상태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돈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등락하고 이렇게 요즘에 하락하는 구간을 두 달, 세 달 점점 오래 갈수록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점점 늘어나서 내가 많이 모아두잖아요. 그 다음에 오르게 되면 그 수익, 이익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기만 바래요. 그거는 희망사항이겠죠. 또한 희망사항이지만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주가는요, 어느 시점에서 하락을 해야만 그때 싸게 사는 그 매입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의 이익, 그때의 수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주식을 파는 사람들까지도 생겨요. 주식은요, 떨어지는 맛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빚을 내서 내 돈이 아닌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요즘처럼 하락 구간에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내 돈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돈을 안 빼도 되는, 현금화를 안 시켜도 되는 그러한 돈으로만 투자를 해요. 꼭 하셔야만 됩니다. 요즘에 테슬라 많이 떨어졌어요. 테슬라 그동안 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 세계 전기차 시장을 리드를 하고 개척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뀝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들 많은 업체가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앞으로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게 됩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또 다른 회사보다 자율주행적으로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내연기관차들이 앞으로 25년, 30년, 35년까지 내연기관 다 대출한다고 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전기차에 올인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요즘에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들이 공장이 올스톱하고 있는 상태예요.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발전성이 있겠지만 그동안은 1년에 7배 이상씩이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조정 구간에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구간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좋은 기회예요. 꼭 이런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투자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